물밀듯 밀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승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영화는 후방주에 부르는 후끈달달 로맨스 영화 애프터 그 후입니다. 2019년 전 세계를 휩쓴 커플 태사와 하딘이 이별 그 후의 이야기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더욱 과감하고 대담해진 그들의 러브스토리 영화 애프터 그 후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entire world is a collection of memoranda that she did exist. 내기로 시작한 연애의 전모가 밝혀져 태사와 이별을 하게 된 하딘. And that I have lost her. 자신이 진심이었음을 호소해 보지만 마음을 다친 그녀는 한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한편 하딘과 헤어진 후 대형 출판사의 인턴으로 취직한 태사는 출근 첫날 직장 동료 트레버와 묘한 인연으로 얽혀버리고 마는데요. You work here? Surprise. Tessa, welcome to Vance Publishing. Hi, Kimberly, right? 어쨌든 지금은 취준생 탈출이 우선인 그녀. 그간 갈고 닦아온 독서관 기질을 발휘한 덕분에 Where are we going? There's a digital publishing conference and I need to secure some funding for my expansion. 중요한 출장에 동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Grab a straw. On your mark, get set, go. We're gonna get up tonight. 그런데 그만 투자자의 환심을 사려다 잔뜩 취해버린 태사. This is great. I feel like dancing. 댄스 플로어의 센터를 차지한 채 춤신 추망 면모를 뽐내던 중 여전히 전 남친에 대한 미련이 가득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죠. 결국 Hi, I just wanted to inform you that I look hot and you're missing it. Tessa, where are you? Ooh, somewhere that you're not. Tess, who are you with? So, bye-bye. Don't. 굳이 전화를 걸어 하딘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텔 방에서 트레버와 이야기꽃을 피우는 태사. What's your favorite book? I don't do fiction, and I would rather watch paint dry. That wasn't supposed to happen. 어라? 꼭 이럴 때 들이닥치던데? But I'm telling you, I know what I'm doing. We just have to soak it before it stings. Can I have your pants? Tessa. Give me your pants. Otherwise, it's gonna stink. Tessa, open the door. Is that Hardin Scott? 거봐. Hi. Hey, Hardin, good to see you. How you been? Trevor! Oh my God. Look, Hardin, I think this is a miss call. 질투에 눈이 먼 진격의 전 남친 하딘. Were you going to have sex with him? Oh my God! What? You're insane! You're avoiding the question. 하지만 그도 잠시 태사가 먼저 꺼져가는 연애의 불씨를 캠프파이어급 불꽃으로 살려내는데요. You have two options here. Either you me or you leave. 그리하여 오랜만에 만리장성을 쌓은 두 사람.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Hi. Kimberly. See you down in 5 minutes? Shit. 이불보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Okay, I'm starting to get the feeling you're not entirely cool with what happened last night.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from kissing that guy to... What? 격한 사랑 싸움이 다시 시작되어 버리고 맙니다. Was it Trevor? No! My Tessa would never kiss a stranger at a club. There is no you're Tessa anymore! Yeah, well, when you were kissing that guy, I was Molly. 과연 이들은 오해의 무한 루프를 극복하고 뜨겁게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Undefeated. 영익남이 꽂아드릴 영화 애프터 그 후의 무비 책갈피는 이 작품의 열성적인 서포터즈이자 입소문의 주인공 애프터 네이터와 함께합니다. My hero. 애프터 네이터란 영화 제목 애프터와 코디네이터의 합성어인데요.
원작자 안나 토드가 영국 밴드 원 디렉션의 멤버 해리 스타일스를 모티브로 쓴 팬픽의 반한 일을 결성한 서포터즈로 자발적인 캐스팅은 물론 트레일러 제작까지 해내며 이 웹소설의 스크린화를 이끌었다고 하지요. Are you in love with him? 덕분에 1편은 개봉 당시 전 세계 17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 제작비 대비 400%에 달하는 월드와이드 수익을 달성하는 한편, 팬들의 열광적 호응에 힘입어 소편은 애프터 9에 이어 3편까지 영화화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팬픽으로 시작해 팬심으로 빚어낸 애프터 프랜차이즈의 신드롬급 인기, 영인남이 발견한 첫 번째 무비 책갈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애프터 그 후 속 핵심 키스신들을 모아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Wait, just give me 5 minutes, okay? I just need to get.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Another chance?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애프터 그 후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 해수의 아이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만화 해수의 아이가 드디어 애니메이션으로 완성됐습니다. 압도적이고 순수한 영상미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해수의 아이, 그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私は空を飛べる 학교 핸드볼부의 에이스인 루카. 그러나 悪い悪いチビが無理するからよ 친구와 트러블을 일으킨 탓에 여름방학 훈련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どうした裸シュートの時にルカの肘が顔にルカあんたやりすぎだよいくら仕掛けられたからってね 갈 곳을 잃은 소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 하나를 떠올리고 懐かしいな水族館 아빠가 사육사로 있는 아쿠아리움을 오랜만에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딘가 특이한 소년 우미와 마주치게 되죠. 僕は海君はルカだねルカ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헤엄치는 이 소년. 품고 있는 사연마저도 남달랐으니 驚いたろお父さん彼はね海の中でジュゴンに育てられたんだジュゴン 이후 부침성 좋은 우미에 이끌린 루카는 人玉って 光って飛ぶやつ一緒に見ようよ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なんでわかったの人玉が見つけてほしいってそう言ってたからあんなに強く光るなんてきっとみんなに見つけてほしかったんだよ 이어 역시 듀공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소년의 형 소라와도 만나게 된 루카. 君がルカだね 그렇게 셋은 수족관을 놀이터 삼아 어울리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ルカはルカちゃんは多分館内にそうありがとう 자신을 찾으러 온 엄마를 피해 바다로 나간 소년은 ねえねえこのままクジラ見に行こうよクジラ 아이들에게서 태고적부터 이어내려온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誕生祭っていうすごいお祭りが
海のどこかで起こるんだ。クジラの歌はその予告であり、祭りのゲストを探しているとも言われている。 그리곤 소라와 우미를 따라 뛰어든 바다에서 신비로운 빛으로 둘러싸인 고래상어떼에 휩쓸리고 맙니다. 유난히 반짝이는 여름의 한복판. 소녀는 어떤 비밀과 마주하게 될까요? 영익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의 책갈피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작품 속 상징들입니다. 俺たちは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 영화는 볼펜의 선을 살린 원작의 작화를 수작업과 CG로 구현, 우주와 생명 탄생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宇宙と人間は似ているというより同じなんだ. 이는 소년들의 이름과 각각의 아이들이 담당하는 역할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소라君. 먼저 아름다운 외모에 까칠한 성격을 가진 소라는 일본어로 하늘을 뜻하는 한편 宇宙は一つの生命体。海のある星は子宮、隕石は精子。それを垣間見た者たちが歌にして語り継いだ。 운석 조각을 루카에게 건네주는 남성으로 なんか飲んじゃった。隕石、あんたに預けることにした。 이를 삼킨 소녀는 생명을 잉태해 세상에 내보내는 여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あれが海君の光。 이후 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소년 우미는 루카에게 활성화된 운석을 받아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통해 우미는 곧 난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この世界にあるもののうち僕ら人間に見えるものなんてほんのわずかしかないんだ. 이에 더해 극중 경이로운 탄생 과정이 이루어지는 고래의 뱃속은 모든 생명의 모태인 바다를 상징하고 있으니 곱씹어 볼수록 그 의미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애니메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애니메이션 해수의 알 속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섬세하고 유려한 작화와 거장 히사이시조의 음악이 이뤄낸 역대급 조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담아낸 영상미의 향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祭りの本番が始まる。見たい。 오늘 영남이 읽어드린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탈레반을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전초기지를 건설한 미군. 그중 하나인 PRT 캄데시에 새로운 병사들이 배치를 받습니다. 이곳은 바로 몰살 캠프라고도 불리우는 최악의 격전지였죠. 이 전초기지가 이렇듯 끔찍한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Look at this place. Yeah, Taliban have a nice view of us, don't they? 탈레반이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They usually come up that draw on the backside, take a few shots, and then just like get the hell out. Yeah, how do we protect this piece of shit?
Better question would be why. 바로 그때 병사들의 투덜거림을 듣기라도 한 듯 공격을 개시하는 탈레반. 어서 와, 몰살 캠프는 처음이지. 그래서일까? 영 손발이 안 맞아 보입니다. You doing with my 240? You mean? Where the is my 240 ammo, man? They said LRS 2. It doesn't fit you got a bullshit. I said 240. 결국 사정거리가 긴 박격포를 발사한 끝에 전투는 일단락됐지만 Ceasefire! Hey, ceasefire! We got him. Good job, fellas. 키팅 대위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Our outpost, still a target of insurgents. We need to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locals. 그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한편 마을 장로들을 설득하려 하는데요. Our job is to separate the Taliban and the ordinary people. We do that, the ordinary people won't get caught in the crossfire. I can give you money, contracts, projects. 뭐니 해도 머니를 앞세운 회유에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는 마을 청년들. You are a good guest. We will call you Amat. Highly praised one. 덕분에 이날 회의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죠. 그런데 Boss wants us to move that damn LMTV back to Naray. Seriously, why? I guess they need it. It's bullshit. Sir, that thing is way too big to navigate these shit-ass roads. Well, it got here somehow. 내가 살다 이런 어이없는 명령은 처음 본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명령이라도 까라면 까는 게 군대의 법도. 부하들을 아끼는 키팅 대위가 직접 트럭 배달에 나서는데요. 좁은 산길을 지나랴 전방 주시하랴. We got a Reaper on station in your vicinity, picking up an unknown hotspot 200 meters ahead. Advise, proceed with caution. What is that? Look, it's a chicken. 죽은 닭 보고도 예민하게 반응하길 반복하던 그 순간. Six is down. We need ropes and a litter ASAP. Plastic. We need immediate medevac. 키팅 대위가 추락사하고 말죠. Six is down. LMTV came off a cliff. 이어 새 지휘관이 부임하지만 Me, Captain Yeskus. Nice to meet you. Sir, wish we didn't have to meet you. I'll try to live up to all that. 그 역시 탐색 작전 중. Captain Yeskus, this bridge is for shit, sir. I think they're gonna. 탈레반의 사제 폭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Hey, you okay? 끝날 줄 모르는 적들의 틈새 공격에 장교들의 무덤이 돼버린 캄데시 기지. Christ, man. What you looking at, Sergeant? Seeing what they see? Every time they take a pot shot at us, they're figuring us out. When the big one comes, they'll have us dialed in. 이 와중에 로메샤 하사는 기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도 늦게 파악하고 이를 대비할 겨를도 없이 탈레반의 총 공격을 받게 됩니다. 퇴각은커녕 숨을 곳도 없는 불리한 지형. 기상 악화로 공중 지원도 불가한 상황. 과연 대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실감 200%, 지옥 같은 전쟁의 민낯을 그린 영화 아웃포스트는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가장 유명했던 캄데시 전투실화 바탕에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Rod described how he wanted to make this film, moving away from a sort of glamorous view of war into a much more realistic sort of documentary feel. 특히 영화는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고증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다양한 촬영 기법을 사용했다는데요. I decided to do something risky in this film, and that was that I was going to shoot as many scenes as possible, especially in the battle, in one shot. 그 중에서도 하나의 쇼트를 길게 가져가는 롱테이크와
보통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쓰이는 무편집을 적용, 리얼한 전장의 모습을 구현해냈고요. 여기에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병사들의 생존에 대한 갈망. I feel so up, Sergeant, man. Sergeant, I feel so up.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okay?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조명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갑 오브 갑 전쟁 영화 아웃포스트의 히트맨은 누구일까요? Just when I was starting to have some fun, right? 바로 할리우드 명배우 2세들의 활약입니다. 먼저 누구보다 용감하게 전투에 앞장선 로메샤 하사역의 배우 스콧 이스트우드는 아버지 뭐 하시노?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하시겠냐? 아카데미 감독상을 2번이나 거머쥔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지. 또 전초기지를 의욕적으로 지휘하는 이에스카스 대위 역은 배우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멜 깁슨의 아들 마일로 깁슨이 활약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엔 실제 해당 전투에 참전해 동성 무공 훈장을 받은 다니엘 로드리게스 상병이 박격포 사수로 출연. Unbelievable. There's no way I thought he'd be back out here after that shit. 전투 장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니 이 또한 히트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Hey, my 1-year-old loves them. 지금부턴 실감 전쟁 실화 아웃포스트의 히트씬을 만나보겠습니다. 탈레반의 총 공격에 아수라장이 된 캄다시 기지. Hey, Red Platoon! I need volunteers. We're taking this bitch back. Oh yeah, bro. Let's go. Come in. Raz, you got me? Good. 로메샤 하사는 생존 소대원들을 이끌고 기지 탈환에 나서지만 X-ray, we gotta move. We gotta get to the front gate now. They're right on top of us. Negative, Red 2. Hold your position. Wait for cover fire. Sorry, what was that? You're coming in broken. Damn it, bro. No. 적들의 포탄 사례와 치열한 교전 탓에 무전조차 끊기고 Guys, let's go. 끊임없이 몰려드는 탈레반군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지죠. No killing us! A station, go! Raz, let's go! 그래도 굳은 의지로 어찌어찌 정문에 도착했는데 There's too many. 오 마이 갓!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 이들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아웃포스트는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짱 맛있어.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어쩌다 마주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오늘은 나은 정보다 때론 더 끈끈한 기른 정, 켜켜이 쌓아온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 세컨드 파파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작품은 눈물샘 폭발, 가족 힐링극 신작 영화 담보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정은지, 고아라, 해리 등 개딸들을 건사해낸 국민 아빠 성동일이 이번엔 금쪽 같은 수양딸 9살 승희와 애달픈 부녀 케미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90년대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그 이야기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해볼까요?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저 좀 찾아봐. 급하시면 부장님이 저 바쁜... 인정사정 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내사 궁시렁거리는 그의 후배 종배. 이들은 어느 날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불법 체류자인 명자를 만나러 갔다가 2달치나 밀렸어. 다음 달에 석 달치. 석 달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건 댁사정이고. 당돌한 꼬맹이 승희를 알게 됩니다. 야, 꼬마는 가봐봐. 아유.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두석은 막무가내로 승희를 담보 삼아 납치하듯 데려가 버리는데요. 내일 4시까지 돈 가지고 와. 그러나 돈을 갚고 아이를 찾아간다던 애엄마가 약속된 시각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9살 승희마저 말썽을 부립니다. 그렇게 아저씨들의 애가 타들어가던 그 시각 저 여자 오늘 중국으로 추방해요. 그럼 왜 이러니?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인 승희의 엄마 명자가 승희 큰아버지가 돈 줄겠다. 아도 데려가고. 입양 갈 딸 승희를 잠시만 돌봐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어디 함부로 자식아 남의 담보에 손을 대? 어? 그날 이후 시작된 아재 둘과 인간 담보 승희의 동고동락. 안 낼 거죠? 아 지금 화 안 내고 있잖아. 두석은 투덜거리면서도 승희가 보고 싶다던 서태지 콘서트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물론 아니 이 어린애가 저 한 장 갖고 싶대잖아. 그럼 줄만도 하잖아. 브로마이드를 얻기 위해 양말 속 고이 숨겨둔 비상금까지 텁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야, 담배 나봐. 그러던 사이 어느새 미운 정 고운 정 닫은 승희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두석은 아닌 척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은데요. 담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세요? 아,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어째선지 떠난 이후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만 승희. 승희 어디 있어? 가서 뭐 해코지라도 하시게.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너 승희 보낸 집 주소 대. 주소 대 이 새끼야! 과연 승희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 담보는 숱한 흥행작을 선보인 상업영화의 명가 JK 필름의 21번째 개봉작인데요. 영화 국제시장, 공조, 히말라야 등 수많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던 JK 필름이 또 어떤 감성적 여운을 남겼을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실까요? 야 담보. 담보야. 담보냐? 담보. 담보냐? 먼저 특유의 반달 눈웃음으로 우리의 광대를 한껏 리프팅시킨 아역샛별 박소희 배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담보에 합류한 소희 양은 현지 경찰들이 주변 수색하다가 버려진 지갑을 하나 찾았는데 그 안에서 애기 사진이 나왔나 봐요. 앞선 개봉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속 황정민 배우의 납치된 딸 유민 역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는데요. 전작에서 감금으로 인한 메마른 감정 연기가 대단했다면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민이 꼭 집에 데려다 줄게. 이번 영화에선 심금 울리는 눈물 열연을 통해 충무로의 기대주로 등극했습니다. 이에 더해 5년 만에 국내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하지원은 왜? 찾았다고. 어? 뭐? 어른 승희 역으로 영화 담보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핸드폰도 안 받잖아. 핸드폰 10시가 넘었는데. 뭐 시끄러운 데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귀여운 술주정 연기는 기본. 오빠랑 결혼할 거야.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식이.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영화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많이 아프냐? 몸이 안 좋으면 죽어라.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바퀴 달린 집에서 찐친 케미를 입증했던 배우 성동일과 김희원이 이렇게 사진은 무슨 어린 놈의 새끼가 인간미 너무 넘치는 사채업자 콤비로 분했는데요. 아니 내가 글을 읽어 그런 게 아니라 승희바라기 두성 역의 배우 성동일은 젊은 나이부터 노년 시절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연기. 이리 와봐. 봐봐. 시간의 변화에 따라 깊어지는 부성애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를 먹어가는 두석 캐릭터에 맞춰 걸음걸이와 자세, 그리고 목소리 톤 등을 달리 연기한 배우 성동일의 세밀한 표현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감상 포인트죠. 한편 그의 대체불가 파트너 종배 역은 배우 김희원이 맡아 티격태격 브로맨스를 완성시켰는데요. 웃겨? 웃겨? 때론 프로 깐중러처럼 보이지만 승희에게만은 친근한 삼촌으로서 언제나 눈높이를 맞춰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도장, 복사, 쫙! 그리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자, 그럼 이쯤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승희를 지키기 위한 두석과 종배의 고군분투를 명장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승희야, 네 거더라. 쟤또 챙겼어. 남대문. 야야, 그거 있나?
부잣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승희. 열매 있다니까. 네 홀 청소 좀 해놔라. 아이는 사실 큰아버지에 의해 업소로 팔려가 심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뭐 하세요? 이런 승희의 사정을 알 리 없는 두석은 아이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아저씨 집 전화번호가 740-7395. 그러니까 메시지 확인하면 꼭 전화 줘. 알았지? 기회를 엿봐 아저씨에게 계속 연락해보는 승희. 여보세요. 이 밤에 누구? 하지만 지역 번호를 누르지 않은 탓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데요. 그러던 그때 업소에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야, 나가서 룸 치워. 엄마 이따 데리고 올게요. 뒷정리를 하려던 아이가 그만 뽀얀 얼굴을 다치고 맙니다. 이거 바르면 금방 낫는다. 걱정 말해. 서러운 승희는 마지막 희망으로 두석에게 삐삐를 치고 얼마 안가 아저씨와 아이는 극적인 전화 상봉에 성공하죠. 담보냐? 아저씨. 이어 승희에게 달려간 두석과 종배. 승희야! 담보야! 그런 아저씨들을 보자마자 승희는 그간의 서름을 터뜨립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영화 담보의 명장면입니다. 됐어, 오지 마. 집에 가자. 근데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오물이 된다. 우와, 내가 역시 담보야! 어쩌다 마주친 금쪽 같은 내 새끼란 주제로 만나볼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요. 5명의 범죄자 아빠를 둔 소년,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입니다. 이 작품 속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다름 아닌 동글 목소리로 여심을 설레게 하는 배우 여진구인데요. 그가 이 영화를 통해 아역 배우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모조리 휩쓸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우리 진구를 연기 천재로 키워낸 5 아빠의 특별한 육아법, 영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야, 남학생, 너 이름이 뭐야? 화이야.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언제나 교복을 입고 다니는 소년 화이.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걸어와?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 네, 아빠. 오늘 수고했다. 네, 아버지. 그에게는 자랑무도한 5 범죄자 아빠가 존재하는데요. 사람 눈이 아니야. 표현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자신을 살뜰히 아껴주는 그들 사이에서 갖가지 범죄 기술을 배워나가는 화이. 됐어! 그러던 중 방법이 없어. 죽여야 돼. 아빠들에게 범죄 의뢰 한 건이 들어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노부부를 처리해달라는 주문인데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목격자가 생길 거야. 살해 대상자의 이름을 들은 또 다른 아빠 석태는 이상하리만치 일을 맡고자 합니다. 임명태,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오고 석태는 기어코 범행 현장에 화이를 데려오는데요. 진행해. 그곳에서 살인을 명령받는 화이. 쏴. 죽여. 하지만 어째선지 계속해서 망설여집니다. 쏴! 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넌 아빠들이랑 다르다고? 너는 깨끗하다고? 결국 화이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왜 절 키우신 거예요?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는 아니, 저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뭐라고? 2003년작 지구를 지켜라 이후 장준환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장편 컴백작인데요. 기나긴 고심 끝의 산물이기 때문일까요?
요즘 내가 니네 일 좀 봐준다고 니 줘 보이냐? 응? 그런 거야? 석태와 대립하는 조직의 오른팔 박 실장 역으로 냉혹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배우 유연석. 착각하지 마. 함 짜는 건 네가 아니라 나. 다섯 범죄자 아빠들에게 큰 원한을 가진 형사 정민 역의 라이징 스타 김영민 등 작은 역할까지 연기파 배우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는 주연 배우들의 화려한 라인업 또한 괄목할 만한데요. 분재 사업을 하는 듯 하지만 왜 부모라는 것들이 자식 교환 줄을 몰라? 실상은 범죄 조직 낫도깨비의 리더죠. 내가 결정해. 화이에게 가장 혹독한 아버지 석태 역의 배우 김윤석.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아빠들이 다 괴물들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팩소주를 마셔도 수준급 운전 실력을 선보이는 실력자죠. 비 맞지 마. 아들 바보 기태 역의 배우 조진우. 화이는 우리하고 달라. 화이가 자신들과 다르게 살길 바라는 이성적인 아빠 진성 역의 배우 장현석. 그와 달리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의 저격수 형 같은 아빠 범수 역의 배우 박해준. 잘 갈렸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냉혈한 행동파지만 이거 써? 화이에게만큼은 친근한 아빠죠. 동범 역의 배우 김성균 등 구멍 없는 앙상블이 최고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 고수들 사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바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배우 여진구입니다. 그는 어릴 때 납치돼 기억을 잃고 유괴범들을 아빠라 여기며 자라난 소년 화이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동경의 대상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첫사랑녀 유경과 수줍은 로맨스를 펼치는 한편 좋다. 모든 진실을 깨닫고 복수를 향해 폭발적인 에너지로 달려가는 극과 극,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영화 개봉 당시 17살이었던 진구군이 청소년 관람 불가였던 자신의 영화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지금부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금쪽 같은 내 새끼 화이의 레전드 액션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사라진 화이를 찾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기 창고에 온 아빠 범수. 방심은 절대 금물. 화이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향합니다. 그동안의 훈련 덕분인지 제법 범수와 견주어지는 화이의 실력. 왜? 나도 죽이려고. 하지만 나머지 아빠들이 속속들이 도착하자 소녀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도망치는데요. 진짜로 쏜 거 아니지? 이에 아빠들은 화이가 자신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 어린 마음으로 뒤를 쫓습니다. 사랑을 줬던 만큼 아이에게 분노하는 범수. 내가 잡게. 그와 달리 화이의 안전이 최우선인 운전수 아빠 기태. 또 광기를 폭발시키는 동범과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석태. 화이는 이제 이 아빠들의 품을 벗어날 준비가 다 된 듯한데요. 아슬아슬한 레이스 속 화이를 향한 범죄자 아빠들의 삐뚤어진 부성애와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이의 몸부림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명장면입니다.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한 거지. 응. 뭐? 내가 가르친 거야.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 하나만 약속해 줄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해. 여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누가 봐도 부러워할 금술자랑하시는 완벽한 인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이들에게 최악의 광경이 펼쳐지고 순식간에 로맨스에서 스릴러로 장르 이탈. 사라진 아내를 찾아 온 집안을 뒤지던 남자는 식탁 위에 놓인 소름 끼치는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아저씨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부부라면 한 번쯤 상상해볼 법한 아주 나쁜 판타지가 실현된다. 깨볶는 냄새만이 가득했던 커플의 하루가 한순간 피땀 눈물로 얼룩지게 된 반전 스토리.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린 이들의 일상. 오늘 극단적 두 클립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이야기는 미스터리 부부 잔혹극이자 최근 국내 작품의 방영과 함께 떡상의 길을 밟고 있다는 한국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의 오리지널 작품. 보너스. 일본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입니다. 이곳은 도심 속 위치한 카페 겸 식당 마스터피스. 그곳에서 무 직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꽃중년 사장님이 계셨으니 바로 서빙 마스터 모치즈키 코헤이. 이러시마세. 그리고 그 옆에는 유부남인 주인공과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린 내연녀이자 이곳의 매니저 키타자토 안나가 있었지요. 배우자인 마리아와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는 이 희대의 불륜남에게 차세대 내조의 여왕을 꿈꾸는 안나가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아도키신 2mg これだけで殺せるよ 극단적 독극물 살인. 그렇게 무언가 홀린 듯이 독이 든 와인을 든 채 귀가한 코헤이.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충격과 공포의 현장, 그리고 발견되는 납치범의 편지 한 장. 이것을 본 주인공은 대환장. 라임 살아있네. 아무튼 내가 죽인 건 아니니 이때다 싶었던 남자는 이 납치 사건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どんな些細なことでも構いません。どうか情報を提供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이에 형사들은 아내를 납치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 회로를, 주인공은 자신에게 상속될 아내의 유산을 상상하며 행복 회로를 가동하시는데 本当にやってくれたんだ 바카, 俺じゃないよ。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もしもし。私すぐにテレビつけて 내연녀 안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夫婦間のトラブルというのはどういう。マリアさん旦那さんが浮気してるかもしれないって悩んでたんですよ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던가 이웃 주민의 폭로에 일약 국민 불륜남 반열에 오른 코헤이. 황급히 전직 형사이자 자신의 매형 요코지 미사미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ところでさっきからビルの前に張り付いてるあの男は一体誰かね 창문 너머로 발견된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 아내가 사라지던 날부터 지금까지 주인공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BTV.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한국의 웰메이드 작품 부부의 세계가 있다면 일본에는 나의 위험한 아내가 있다. 이른바 J-드라마계에서 불륜 신드롬을 일으킨 이 작품. 私の大切なものを奪う人間は容赦なく潰す 내가 죽이고 싶은 아내, 가면을 쓴 마녀, 아찔한 부부 생활 등등등. 살벌한 회차별 제목이 그 정도를 증명하듯 불륜과 납치 등의 자극적인 소재와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낸 화제작인데요.
일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속편 희망 드라마 1위에 당당히 등극. 과연 이 선풍적인 인기가 국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バカ野郎俺だってお前がいなきゃ意味ないんだよ 해당 드라마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 중 하나, 바로 위험한 아내 역을 맡은 일본의 유명 배우 기무라 요시노의 연기력이겠습니다. 그녀는 앞서 개봉했던 영화 고백으로 これが私の復讐です 미스터리한 선생님 역할을 120% 소화, 관객들에게 역대급 공포감을 선사했던 바 있는 이 배우. やっぱりとんでもない化け物だったわね 원작에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그녀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는 바로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한국 드라마계 시청률 퀸, 배우 김정은. 국내에서 각색된 나의 위험한 아내에서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원작과의 연기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한편 ちょっといいかな話を聞きたいんだけど 기나긴 추격전 끝에 검거된 이 스토커 양반의 정체는 바로 マリアさんの美大時代の後輩です俺はただあなたの浮気の相談を受けていただけですあんたみたいな男にマリアさんを愛する資格はない 그렇게 본전은커녕 묵직하게 찾아온 죄책감에 몸서리치는 코헤이.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사건의 용의자로 여기는 형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는 待て望月浩平さんに速達なんですが 그 너머로 수상한 편지를 받게 되는데 마리아 2億円を番号バラで用意しろ金は100万ごとに束ね90リットル用ゴム袋に入れ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단계. 주인공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이 납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레드와인보다 진한 맛의 불륜범죄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今犯人から連絡がありました身代金の要求がありました番号がバラバラの2億円を14時間以内に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連番の2億円を僕が用意しますそれを皆さんが持っている1万円札と交換してください 이것이 바로 자아성찰의 효과인 것일까? 갑자기 애처가가 된 주인공의 애처로운 감정 호소. 그렇게 민심을 움직인 그는 빠르게 돈을 모아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인 원격 돈자루와 함께 범인이 있다는 장소로 달려가 보았으나 마치 경찰의 추적을 예견이라도 한 듯 납치범은 경유지마다 새로운 도착지를 설정해주는 이른바 무한의 돈봉투 마라톤을 주최하시는 겁니다. 金をすり替えましたね球場の一塁側通路一番左のゴミ箱の袋で金が入ったゴミ袋をすり替えて30分後玉川湖キャンプ場に持ってこいただし警察には袋をすり替えたことは伝えるな 범인의 지시대로 모두를 속이며 진정 자본 대신 아내의 구출을 택한 희대의 태세전환러 코헤이.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절정의 위기 순간에 극적으로 발견되는 그의 아내 마리아. 과연 이 둘의 사이는 회복될 수 있을지. 본격 범죄 신호탄을 쏘아올린 잔혹한 부부의 세계가 펼쳐진다. 일본을 강타하고 국내 상륙한 역대급 미스터리 범죄 불륜극. 일본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였습니다.